안녕하십니까, 박필트입니다. 오늘 26일 오전 10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놓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핵심 요약만 간략하게 준비해서 업로드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크게 6가지 틀에서 원칙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 대표적인 내용은요, 그동안 재개발 지구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게 앞으로 간소화를 해서 2년 걸리게끔 많은 지원이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정비구역이 해지된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300개가 넘죠. 뉴타운과 재개발이 해지된 구역들도 노후도가 법정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신규로 마찬가지로 발굴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종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7층 이하 고도가 걸려있는 지역들을 규제로 완화해서 사업성을 올려주고 다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동부권의 대다수가 7층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왔었죠. 이 부분 디테일하게 잠시 후에 보겠고요. 매년 2025년까지 매년 25개 이상의 구역을 발굴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총 호수는 13만 호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1000세대 규모의 정비사업 재개발 구역을요 130개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래서 이 내용 잘 파악하시고 재테크를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재테크를 하시면 향후에 집이 없어서 부담이신 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화 원칙에 따라서 간다 그랬죠. 이 불필요한 거 빼고요, 중요한 것만 하나씩 볼게요. 첫째, 그동안 주거정비 지수, 그러니까 재개발 하려면 법적 요건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까다로워서 2015년도 이후에는 재개발 신규 지정이 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도시 재생만 엄청나게 쌓였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요건만 충족이 되면요, 재개발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면요, 과거에는 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됐고요. 10,000제곱미터 이하는 가로정비로 빠지죠.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빠지는데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그리고 연면적 60%가 노후도가 돼야지 이 필수 요건에 해당이 돼서 다음 평가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어려우니까 작년에 공공재개발 신청했던 지역 중에서 한 40개가 넘는 지역이 탈락한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근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완화가 됐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연면적 노후도가 빠졌습니다. 60%가. 그러니까 건축물 동수만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가 되고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냥 법정 요건 넘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통과해야지 다음에 동의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40점 만점으로 받고, 노후도가 얼마 되냐에 따라서 뭐 30점 받고, 그래서 70점이 나와야 되는데 70점 넘는 지역이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택 항목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점수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노후도 연면적이 3분의 2가 넘거나 주택의 접대율이 40%가 넘거나 과소필지 45평 이하의 대지대가 갖고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 비율이 전체 면적의 40%가 넘거나 호수 밀도가 60세대 정도 되면 이 중에 하나만 돼도 선택이 되면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간소화됐고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여기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구역별로 잘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이 공모형 민간 재개발은요, 구역 지정까지 2년이 걸립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과거에는 주민동의서 10%를 거두면 자치구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요, 주민동의서 50%가 되면 타당성 조사와 기초생활권 수립,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구지정까지 가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제한고시라는 걸 미리 했었죠. 그래서 보통은 행위제한고시가 3년 걸립니다. 3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연장해서 총 5년까지 행위제한고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던 거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14개월까지 다운시켜 주겠다. 그래서 구역 지정까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주거 정비 지수가 폐지되더라도 주민 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전 동의가 10%면 넘어갔었는데 앞으로는 30%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재개발 때도 10%만 꼴랑 받아서 공공재개발 지구지정 신청한 곳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민원파가 구청에다가 한 11%, 12% 정도 인원들이 우리는 공공재개발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최종심사에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 요건을 조금만 올리되 인허가를 간소해 줄 테니까, 뭐 당근 줄 테니까 뭐 해봐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재개발 해제 구역 중 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유튜브에서 작년부터 공공재개발이나 일반 재개발이 가능한 이 투자 유망 지역을 올렸는데 다
주타운에서 해지됐거나 정비구역에서 해지된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법정 요건, 노후도가 맞는 지역들만 추천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장려가 되면 여기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이 해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좀 많이 시선을 좀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자, 5번째, 아까 말씀드린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7층을 높이 제한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동안 이 어느 지역의 지적도인데요. 2종 7층 이하는요, 사업성이 안 나서 재개발 못한 데가 되게 많아요. 수율이 뭐 우이동에서 강북권이나 성북권 일대가 대부분이거든요. 사대문 인근에 위치한 곳이. 근데 이걸 좀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에 공시가 1억 미만 찾는다고 번동 148이나 가련 2구역일 때 투자하신 분 많거든요. 1종이라서 사업성이 안 나서 못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올 하반기 정도에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그 브리핑에는 1종은 빠져있고 2종 7층만 좀 이렇게 수혜를 받는 걸로 나와 있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매년 공모를 받겠다는 건데요. 공모를 하겠다는 건데요. 25개 이상 구역을 받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1번에서 이 6번까지를 다 포함해서 10월까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빼고 대구, 울산, 진주, 창원, 용인, 성남 다 2030 넘어왔는데 서울시만 2025죠. 이 부분 다 포함해서 10월까지는 준비를 하고 올 연말부터 이렇게 공모할 테니까 준비를 하셔라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투기방지 대책도 나왔습니다. 공공재개발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공모를 이제 발표를 하면요. 이 공모일이 권리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입주권을 받으려면 사실 이 공모일 전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투기꾼이 아닌 정상적인 분들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공공재개발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겠고요.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나면요. 건축 허가 일치 안 되고요. 토지거래 구역으로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땅 지분 3평 이상 되는 빌라는 실거주 아니면 허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봉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보셨고요. 여기에 수반되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가 요약본을 지금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요. 자, 이 기간이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내 집 마련, 아파트 하나 받을 수 있는 이 기회의 발판이 되겠고요. 재개발, 재테크를 잘 못하셔서 노후 준비가 약간 불확실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저없이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영상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